이 벽이 느껴지시나요? 그가 맞은편에 앉아있고 숨소리도 들리지만 그는 완벽한 타인입니다. 당신은 질문을 던지며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의 난공불락 갑옷에 반사된 메아리뿐입니다. 내면에서 조용한 공포가 자라납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 차가운 겉모습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배운 것은 잊으십시오. 일반 심리학은 직접 물어보라고 조언하지만 칼융은 알았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자아의 방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그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신문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면은 방어를 위해 거짓말만 할 뿐입니다. 진실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그의 영혼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들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유대부까지 알고리즘 질문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물처럼 그의 방어라는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의식의 파수꾼들을 우회하는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그의 침묵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이 불가능해지는 공간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꿈꾸기조차 두려워했던 친밀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화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오직 진실만이 당신을 이 불확실성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가면 뒤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멈추고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을 솔직하게 바라봅시다. 그곳은 하지 못한 말들의 공허한 메아리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서 겪는 고통스럽고 지치게 하는 외로움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그의 몸은 부엌의 익숙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피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요, 그는 깊고 침투할 수 없는 벙커로 내려가 무거운 강철 해치를 닫고 안에서 밸브를 잠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짙고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뚫고 들어가려 질문을 던지지만 당신의 말은 마치 손뭉치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단답형 대답뿐이고 시선은 당신을 지나쳐 전화기 화면이나 창밖 당신이 없는 곳을 향합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의 분위기 속에서 당신에게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과 창조를 위해 태어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침실에서 의심 많은 탐정으로 변해갑니다. 위협을 찾아 현실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라는 단순한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 목소리 톤에 귀를 기울입니다. 범죄 현장의 증거를 분석하는 감식반처럼 그의 침묵의 길이를 분석합니다. 그가 전화기를 화면이 위로 가게 놓는지 아래로 가게 놓는지 감시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이 역할을 증오합니다. 간수나 수사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폐쇄성, 이 저주받은 숨바꼭질은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적하고 마치 적선처럼 그의 진심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오늘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남편을 해킹해야 한다는 느낌은 침묵 속에서 당신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아프고 종종 이 고통에 쓰라린 죄책감이 섞입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속삭입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나? 내가 그를 숨 막히게 하나? 내가 관심을 갈구하는 히스테리인가? 지금 숨을 내쉬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는 병리적인 것도 통제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되고 깊은 자기보존 본능입니다. 여성의 심리에서 관계의 명확성은 안전과 동의어입니다. 닫힌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그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늪에서 단단한 땅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공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방정식의 다른 쪽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의 침묵을 냉담함이나 잔인함으로 오해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대항해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 애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융합 욕구와 그의 남성적이고 종종 고통스러운 자율성 욕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의 심장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 실수를 저지르거나 약해 보이거나 당신 눈에 무능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겁먹은 소년이 숨어있는 방패입니다. 당신은 탐색 과정에서 죄가 없지만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수신자에게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차 안에서 당신은 그의 페르소나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그가 쓰는 좋은 남자라는 번지르르한 가면입니다. 페르소나는 호감을, 사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페르소나에게 진실을 요구하지만 페르소나는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도록 훈련된 외교관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도 당신을 웃게 하기 위해 다 괜찮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삽니다. 칼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그의 정신 속 어둡고 잠긴 지하실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그의 진짜 두려움, 쓰라린 수치심, 억눌린 욕망, 그리고 그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취약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예의 바르지 않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당신의 비극은 가면을 신문하려 한다는 데 있지만 가면은 비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전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자를 우리의 모닥불로 초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론을 건너뛰고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 이 목록을 들고 오늘 밤 당장 그를 신문하고 싶은 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질문들은 저절로 작동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정밀한 수술 도구입니다. 서툰 손에 들린 메스처럼 치유가 아니라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냥감을 모는 사냥꾼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깊은 말도 거짓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는 함정을 감지하고 방어벽을 더 높일 것입니다. 열쇠를 드리기 전에 이 복잡한 자물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쇠가 구멍에서 부러져 문이 영원히 잠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파수꾼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기 위해 침묵의 해부학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이하의 없이는 이곳까지 질문은 그에게 또 다른 교묘한 고문 형태가 되어 다시 무시당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당신이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봅시다. 대개 이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당신이 유능하지만 무자비한 검사가 되는 법정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준비합니다. 사실을 수집합니다. 완벽한 논리 사슬을 만듭니다. 7시에 온다고 약속하고 9시에 왔어. 사랑한다고 해놓고 기념일을 잊었어. 여기 스크린샷 날짜 약속이 있어. 당신은 논리적 공격이라는 고전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그를 벽으로 몰아붙이면 그가 항복하고 울며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논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논리는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 선포입니다. 증거 파일을 들고 다가가는 순간 그의 뇌에는 공격이라는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나 파트너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검사로 봅니다. 이 순간 그의 유일한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통 방어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침묵에 잠기거나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말꼬리를 잡으며 방역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여성들이 믿는 가장 파괴적인 신화가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알아서 다 말했을 거야. 당신은 그의 거짓말이나 침묵을 사랑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거짓입니다. 갈등의 순간, 자아가 위협받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항상 사랑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느끼는 두려움 체면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은 고대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었어? 왜 말이 없어? 진실을 말해. 같은 일반적인 질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벙커에 닫힌 문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크게 두드릴수록 그가 쌓는 벽은 더 두꺼워집니다. 당신은 진실을 찾지만 전쟁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실은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역학을 바꾸려면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정신을 다친 방이 아니라 중세성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곳 중앙 탑에는 그의 본질, 취약성, 부드러운 감정, 진짜 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벽 주위에는 탁한 물이 가득 찬 깊고 넓은 해자가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 침묵, 회피적인 대답이 바로 이 해자입니다. 검사 모드를 켜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 탁한 물로 뛰어듭니다. 방어 기제라는 악어들과 싸우며 해자를 건너려 합니다. 이마로 벽을 뚫거나 논리라는 사다리로 넘으려 엄청난 힘을 씁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성의 구조상 밖에서는 난공불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주가 스스로 도개교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은 당신을 막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입니다. 거짓말의 뿌리는 악이나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거절에 대한 오래된 어린 시절의 두려움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는 잔인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착한 남자는 화내지 않는다거나 남자는 울지 않는다거나 그의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의 정신은 분열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사랑을 잃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그는 진짜 불편한 부분을 지하 감옥에 숨기고 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자에게 거짓말은 적응의 한 형태입니다. 학습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가 감정이나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진실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믿는 내면 아이의 공황 반응입니다. 당신은 벽을 공격하지만 안에 수비되는 두려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그를 보면 경악하고 떠날 것이라고 확신해서 쌓은 바리케이드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는 한 다리는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조명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찾으려고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진실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종종 진실이 우리를 위로해줄 따뜻한 담요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얼음물입니다. 진실은 장식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가 지금 다리를 내리고 진짜 생각을 말한다면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진실이 그가 지루해 한다는 것이라면요. 당신의 배려가 숨 막힌다고 느낀다면요. 그가 함께하는 미래를 의심한다면요. 당신은 진실을 애원하지만 그가 감정이 식었다거나 약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한다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그저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원합니까? 사랑에 우리 문제없어 같은 거짓말 말입니다. 삼켜야 할 가장 쓴 약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말 없이도 당신의 불안 목소리에 긴장, 애원하는 눈빛으로 당신은 신호를 보냅니다. 제발 나쁜 말은 하지 마. 나는 감당 못해. 내 환상을 지켜줘. 그는 이 신호를 즉시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일시 정지를 누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나는 현실을 찾는가, 진통제를 찾는가? 그가 보기 흉하고 이기적이고 겁먹은 그림자를 보여준다면 남을 것입니까? 도망칠 것입니까? 완벽한 그림에 대한 확인만 찾는다면 이 8가지 질문은 당신의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왕자가 아닌 진짜 사람을 만날 준 비가 되었다면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아직 여기 계시다면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감정을 숨기고 싶어서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깊고 비극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몰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융은 아니마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남자의 무의식 속에 사는 여성의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아니마는 단순한 여성적 부분이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그의 차가운 논리적 이성 로고스와 깊은 감정 직관, 생명 자체인 에로스의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니마는 그의 마음을 여는 열쇠의 수호자입니다. 현대 남성의 문제는 양육사회 성공 지향적 문화가 아니마를 억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해져라, 논리적이어라, 계집애처럼 굴지 마라. 그는 이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우물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정서적 문맹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그는 멍해집니다.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가 오래전 잊어버린 언어로 된 텍스트를 읽어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은 무성 영화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불안이나 중압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부를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이 태어납니다. 내면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논리적 마음이 외부에서 답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허함을 채우고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받아들여질 만한 현실 버전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여기까지 질문은 신문 도구가 아닙니다. 보건 도구입니다. 펜치로 사실을 뽑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주문처럼 사용하여 그가 자신의 아니마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다리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술을 요구하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안내자가 됩니다. 그가 침묵하는 것은 무서운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사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로 당신은 그에게 언어를 되찾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구를 잡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 던지면 안 됩니다. 설거지하다가 어깨 너머로 던지거나 차 막힐 때 소리치거나 메신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연금술은 변형의 예술이며 모든 변형에는 밀폐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테메노스 신성하고 보호받는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을 만드십시오. 전화기를 끄세요. 소음을 없애세요. 압박하지 않고 초대하는 침묵을 만드세요. 눈높이를 맞춰 앉으세요. 시간이 멈추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테메노스 안에서만 그의 정신은 갑옷을 벗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질문 1 그림자의 열쇠 눈을 똑바로 바라보되 최대한 부드럽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비난할까봐 두려운 너의 모습은 무엇이니 보통 우리는 뭘 숨기고 있어라고 묻습니다. 비난처럼 들리고 그림자는 더 깊이 숨습니다. 이 질문은 천재적인 수입니다. 사실을 요구하지 않고 감정 즉 두려움과 수치심에 호소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내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알고 도망치지 않아 볼 준비가 됐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변명을 요구하지 않고 불완전함의 짐을 나누자고 초대하기 때문에 무장 해제시킵니다. 당신 눈에 나쁜 사람이 될 권리를 합법화해주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그가 솔직해지고 싶게 만듭니다. 질문 D 내면 아이의 열쇠 당신에게 아플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물으세요. 솔직히 말해줘. 내 옆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니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왜 멀어졌어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건 비난입니다. 우리는 그의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남자는 자급자족의 가면을 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면 당신은 그의 감정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내 옆에서도 네가 추울 때가 있다는 걸 알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벙커에 있는 내면 아이의 방어를 뚫습니다. 당신을 방어하는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질문 3 가치의 열쇠 사회적 페르소나를 우회하여 진짜 욕망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고민 없이 무엇을 바꾸고 싶니? 남자는 종종 일 대출 의무 같은 타인의 시나리오대로 살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침묵합니다. 진짜 꿈을 어리석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 억누릅니다. 이 질문은 상상할 허가를 줍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이라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영혼의 지도를 줄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 거야, 바닷가에 살았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 페르소나는 꺼짐으로 여기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그의 진짜 가치관과 그의 삶을 오염시키고 자신 안에 갇히게 만드는 후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처음 세 질문이 과거와 내면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음 네 질문은 가장 어려운 영역인 관계의 역동성과 실존적 본질을 향합니다. 긴장은 고조되겠지만 여기에 가장 큰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질문 사투사의 열쇠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질문입니다.
갑옷을 벗기기 위해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하므로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물으세요. 내가 너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행동이 뭐니 차이를 느껴보세요. 보통 남자가 입을 다물거나 화를 내면 왜 그래? 너 뭐가 문제야? 라고 묻습니다. 공격입니다. 하지만 질문 4는 좋은 의미에서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남자의 가장 큰 상처인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남자는 종종 이 두려움을 여자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의 눈빛 한숨 비판이 그가 실패자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느낍니다. 이 질문으로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내 실패의 거울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디서 네 아픈 곳을 건드리는지 말해줘. 이것은 즉시 당신을 판사에서 동맹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그의 편안함을 위해 행동을 바꿀 준비가 된 것을 보고 그는 방어를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질문 하운드 아니마 감정의 열쇠 말했듯이 많은 남자가 감정 어휘가 퇴화했습니다. 이 질문은 복구를 돕습니다. 물으세요. 나에게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은 뭐니? 뭘 느껴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려움에 대해 묻습니다. 감정 표현이 힘들다는 사실을 미리 합법화합니다. 수치심을 없애줍니다. 두려움을 보이기 힘들어. 너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 힘들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숨은 역할을 합니다. 금지된 감정의 존재를 허락합니다. 여기선 약해도 돼, 슬퍼도 되라고 무의식에 알립니다. 종종 이 질문 후에 댐이 무너집니다. 질문 6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열쇠 계획에 대한 무관심 결혼 아이 이사에 대해 말하기 싫어하는 것은 종종 마비될 듯한 공포를 가립니다. 물으세요. 우리 미래에서 무엇이 두렵니? 뭘 원해가 아니라 뭐가 두려워입니다. 뭘 원해는 의무를 지우지만 두려움에 대한 질문은 해방시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 못할까봐, 일상이 열정을 죽일까봐, 아버지처럼 불행해질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두려움은 그림자 속에서 그를 조종하여 관계를 방해합니다. 두려움이 말해지는 순간 악마적인 힘을 잃습니다. 빛으로 끌어내면 모르겠어라는 벽에 머리를 찢는 대신 실제 문제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7의 의미, 자아의 열쇠.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거의 신비로운 질문입니다. 페르소나 남편 아빠 가장의 역할을 넘어 본질의 핵심을 향합니다. 물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니? 이 질문은 모든 가면을 벗깁니다. 사회에서 그는 기능들의 집합입니다. 강하고 성공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잠들기 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별을 보며 무엇에 대해 침묵합니까? 이 질문은 자아가 무대에 오르도록 초대합니다. 진실의 순간입니다. 지친 나그네 몽상가 길 잃은 어린 소년이라는 의외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은 관객도 평가도 없는 오직 순수한 본질만 있는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한다면 아십시오. 둘 사이에 더 이상 벽은 없습니다. 진짜 만난 것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내 남편에게 통할까? 그는 돌 같은 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나와 제임스 이야기를 해드리죠. 결혼 10년 차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집안은 냉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늦게 와서 말없이 밥 먹고 폰만 보다등 돌리고 잤습니다. 안나는 탐정놀이를 했습니다. 어디 있었어? 왜 전화 안 했어? 무슨 생각해? 제임스는 이랬어. 깜빡했어. 아무것도라고 단답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안나는 살아있는 사람 옆에서 외로움에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나는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을 차리지도 TV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왔을 때 또 늦었네라는 비난 대신 눈을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무겁고 쨍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제임스는 공격을 예상하고 긴장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깊게 숨을 쉬고 속삭이듯 질문 2를 던졌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줘. 내 옆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야? 제임스는 얼어붙었습니다. 헛소리 말하고 하려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비난 없이 고통으로 가득 찬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자동 방어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잔소리꾼 아내가 아닌 함께 고통받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안나는 재촉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돌 같던 제임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시선을 손으로 떨구었습니다. 돈에 대해 물을 때 낯선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길 기대하며 쳐다볼 때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아니라 고장나기 직전에 현금 인출기가 된 기분이야. 내가 쓰러지면 네가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실망할 것 같아. 결혼 후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억눌러온 수년간의 두려움이 담긴 한 방울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광고 속 완벽한 부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제임스는 3년간 숨겨온 파산의 두려움을 안 나는 쓸모없다는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프고 무서웠지만 진짜였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거울입니다. 장면을 소화하고 그들의 고통과 해방의 여운을 느끼는 동안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180도 돌리고 싶습니다. 그의 두려움, 그림자, 방어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불계의 강력한 열쇠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도 물리학처럼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는 양방향입니다. 당신이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상대를 절대적 정직함의 공간으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에게 갑옷을 버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용기를 요구하는 질문을 당신에게 하고 싶습니다. 유빌카지 질문 목록을 다시 보세요. 주에 깊게 읽으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세요. 이 유멈까지 중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서두르지 마세요.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몇 번에서 위장이 조여왔나요? 어떤 질문에서 시선을 피하고 싶었나요? 질문 4인가요? 내가 너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행동이 뭐니? 왜 무서울까요? 완벽한 아내나 피해자라는 단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자신을 여는 것이고 그것은 무섭습니다. 아니면 질문 6인가요? 미래에 무엇이 두렵니? 당신도 답을 알기 때문에 마비되나요? 당신도 똑같은 걸 두려워하지만 침묵의 조약을 맺었고 그것을 깨면 위협이 현실이 될까 봐요. 아니면 질문 7인가요? 침대를 공유하는 사람이 사실 당신의 현재 방식이 없는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렵나요? 질문할 용기는 절반일 뿐입니다. 스스로 답할 용기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정 질문이 두렵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것은 표식입니다. 당신 영혼의 지도에 여기를 파라고 표시된 붉은 화살표입니다. 가장 두려운 곳에 관계의 에너지가 막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장 강력한 돌파구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솔직해지시길 권합니다. 댓글로 내려가세요. 긴 사연은 안 써도 됩니다. 질문 번호만 쓰세요. 4번이 무섭다, 2번을 묻기 두렵다 하세요. 왜냐고요? 수백 개의 다른 댓글을 볼 때 이 두려움 속에 혼자가 아님을 알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수백만 여성이 같은 시면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연대감이 현실에서 첫 발을 뗄 힘을 줄 것입니다. 번호를 쓰세요.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진실로 무엇을 할지 봅시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안도감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진해지지 맙시다. 우리는 진실을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는 빛으로 미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실은 명치에 꽂히는 주먹과 같습니다. 가시 돋치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섭에 지쳤다고 할 수도, 매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의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취소하고 싶은 본능이 생길 것입니다. 귀를 막고 도망치고 닥쳐 예전으로 돌려나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불가피한 시작입니다. 윤근 연금술을 연구하며 납이 금으로 변하는 과정은 항상 니그레도 흑화라는 단계로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붕괴 부패 분해의 단계입니다. 물질이 더 높은 형태로 변하려면 낡은 형태는 죽고 검게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니그레도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쌓았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장식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아픈가요? 물론입니다. 불은 항상 화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이 불 없이 낡은 형태의 흑화 없이 새롭고 살아있는 결합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금이 나타나려면 물질은 검게 변해야 합니다. 진실의 고통은 환상을 태우는 불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종말의 사자로 보지 마세요. 스승으로 재해석하세요. 그가 고통이나 불만을 말한다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여줄 만큼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이 어둠이 안에 갇혀 보이지 않게 관계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하지만 이제 다룰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처럼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관계가 괴사로 죽어가는 동안 편안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달콤하고 끈적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아프지만 상처를 소독하고 진짜 치유를 시작하는 쓰고 독한 진실입니까? 기억하세요. 진실의 고통은 성장의 고통입니다. 거짓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잿더미 위에 선 것 같아도 성장을 선택하세요. 재 속에서 불사조가 솟아오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친밀감 회복 시도의 90%가 깨지는 임계점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뜨겁고 불편하고 불공평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고대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상처 입은 자아가 방어하려 합니다. 억울함이 치밀고 비난의 말이 맴돕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네가 틀렸어. 멈추세요. 숨 쉬세요. 지금 이 충동에 굴복하면 화를 내거나 비난하며 운다면 당신은 집니다. 그의 가장 큰 악몽을 확인시켜주는 꼴입니다. 진실은 위험해. 마음을 열면 맞아. 감정적 반응으로 그의 정직함을 처벌하면 그는 즉시 교훈을 얻습니다. 다음엔 거짓말 해야지. 문은 영원히 닫힐지도 모릅니다. 심층 심리학에서 컨테이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성배라고 상상하세요. 신성한 그릇입니다. 그의 감정 두려움, 엉킨 생각은 끓는 액체 산 용암입니다. 스스로 담을 수 없어 당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성배의 임무는 이 액체를 받아 열기에 깨지거나 쏟은 사람에게 다시 튀지 않게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된다는 건 모욕을 참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혼돈을 무너지지 않고 견딜 만큼의 내적 용량을 갖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관찰하는 자 기술이 돕습니다. 그가 불쾌한 말을 할 때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세요. 분노의 중심에서 나오세요. 영화관에서 자신을 보듯 하세요. 억울함이 올라오는 게 보여. 심장이 뛰네 아파.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이 아니야. 나는 감정보다 커 반응과 하나. 되지 마세요. 구름을 보는 하늘처럼 관찰하되 하늘로 남으세요.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논쟁, 변명, 훈계 말고 존재하기, 끄덕이기, 숨쉬기, 공간 지키기, 엄청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리 지르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되는 능력은 여성 권력의 최고 형태입니다. 남자는 본질적으로 혼돈과 내적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혼돈을 정리할 만큼 정신적 중력이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자신의 어둠에 무너지지 않을 여자를 찾습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서 가장 무서운 진실을 듣고도 도망치거나 공격하거나 죽지 않는 것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절대적인 안전을 느낍니다. 그녀는 견딜 수 있어. 내 악마보다 강해 끓어오르는 진실을 쏟지 않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을 그의 유일한 피난처로 만듭니다. 그 피난처에서 생활의 폭풍이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태어납니다. 자제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되었습니다. 눈을 굴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제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노력을 수포로 만듭니다. 불안한 뇌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별거 아냐, 걱정 마, 좀 쉬면 돼,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고 싶습니다. 멈추세요. 엄격한 금지사항 3가지를 도입합니다. 조언 이렇게 해, 평가 멍청해, 틀렸어. 위로 다 잘 될 거야. 남자가 취약성을 열었는데 조언을 하면 사랑하는 여자에서 엄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서게 됩니다. 넌 자꾸 멍청해 못하니까 내가 고쳐줄게라는 메시지입니다. 남성성을 거세하고 마음 연 것을 후회하게 합니다. 그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 거울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쓰세요. 해석 논쟁 수정하지 마세요. 감정을 뺀 채 돌려주세요. 그가 자신을 볼 수 있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철 같은 규율이 필요합니다. 공식은 나는 네가 감정 또는 의미라고 하는 걸 들었어.
그가 숨 막혀 감시당하는 것 같아라고 합니다. 옛 반응 감시 안 했어? 걱정한 거야. 배음 망덕하네. 싸움 거울 반응, 멈춤, 눈 맞춤 차분하게 네가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구나. 내 배려가 자유를 뺏는다고 느껴서 힘들다는 말이구나. 그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헛사는 것 같아. 옛 반응 이직해 학원 다녀 패배감 거울 반응 내면의 나침반을 잃어서 혼란스럽고 공허하다는 말처럼 들리네. 차이가 느껴지나요? 폭군님을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가 옳다고 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의 경험을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내 고통이 보여 너에겐 진짜구나. 내가 받아들일게 존중과 왜곡 없이 자신의 말이 돌아오는 것을 들으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고라집니다. 이해받으려 소리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내 말을 들었어라고 깨닫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언이나 변명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겁니다. 혀를 깨무세요. 목표는 논쟁 승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고치려 마세요. 고장 난 토스터가 아닙니다. 이해의 거울에 비친 그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 거울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보세요. 에너지가 바뀐 게 느껴지나요? 영상 초반에 닫힌 문 앞에서 관심을 구걸하던 여자 의심에 지친 탐정 여자는 잊으세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왕관을 되찾으세요. 침묵의 피해자도 기분의 인질도 아닙니다. 진실의 주도자입니다. 모든 문이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이 힘을 자각하세요. 그가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손에 쥐었습니다. 청혼자가 아니라 영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는 여주인으로서 성에 다가갑니다. 깊은 곳에 두려움이 떨고 있겠죠. 진실이 견딜 수 없으면 어쩌지 이 질문들로 관계가 끝나면 어쩌지 빛의 전사로서 답합니다. 그럴 테면 그러라지 진실이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고 어차피 무너져 낭비된 세월의 잔해 속에 당신을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환상의 붕괴를 두려워 마세요. 거짓이라는 아름답지만 숨 막히는 납골당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세요. 이별이 답이라 해도 패배가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환상에 대한 현실의 승리입니다. 고독의 공포에 대한 존엄의 승리입니다. 유령의 손을 잡고 미지의 늪을 영원히 기는 것보다 진실의 단단한 땅을 혼자 당당히 걷는 게 낫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천하무적으로 만듭니다. 진실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모욕할 수도 속일 수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를 동의하는 순간 운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그의 시나리오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자기 시나리오의 작가가 됩니다. 허리를 펴세요. 깊게 숨 쉬세요. 지식으로 무장하고 지혜로 보호받으며 지도가 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청혼자가 아닙니다. 운명의 주인입니다. 이 힘으로 당신은 무적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의 좁은 방에서 시작해 그림자의 지하실, 차가운 해자, 진실의 불을 지나 정상에 섰습니다. 이오벌리까지 질문을 돌아보세요. 진짜 목적은 어디 있었는지, 왜 전화 안 했는지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사소합니다. 정보를 캐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얻는 방법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혼동합니다. 사실은 몇 시에 왔나, 얼마 썼나입니다. 죽은 통계입니다. 진실은 당신을 볼 때 그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침묵할 때 그 안에서 아픈 것입니다. 이번까지 질문은 연금술 공식입니다. 소외라는 납을 친밀감이라는 금으로 바꿉니다. 왜 거짓말해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 강하니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상처 입히는 무기도 숨는 방패도 아닙니다. 두 성인 사이의 유일한 연결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그림자 연극입니다. 오늘 당신은 객석을 떠나 진짜 무대로 나왔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보여드리죠. 두려움 없는 관계를 상상하세요. 잠긴 방이 없는 집, 벙커도 악어 해자도 없는 집, 마주 앉아 수정처럼 맑은 공기가 흐르는 집, 무슨 생각하는지 추측할 필요 없이 그가 말합니다. 그림자를 비난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신이 그것을 보고 받아들였음을 그가 압니다. 무서운가요? 네, 형이 즉 나게 무섭습니다. 가면 없이 사는 건 껍질 없이 영원히 벌거벗고 서서 모든 바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신비한 결합 또는 신성한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의 만남 역할 놀이가 아닙니다. 두 자아의 만남입니다. 니그레도의
불환상의 붕괴를 지나 진실로 단련된 사랑입니다. 갈등이 사라지진 않지만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됩니다. 침묵은 벽이 아니라 함께 쉬는 고요함이 됩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우려는 반쪽이 아니라 하나의 궤도를 돌기로 한 두 개의 온전한 우주입니다. 이것이 소녀 시절 꿈꾸고 현명한 여자가 되어 자격이 생긴 친밀감입니다. 열쇠를 쥐고 떨릴 수 있습니다. 과제가 거대해 보입니다. 첫 질문이 목을 조일 수 있습니다. 이 산 앞에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여성이 폰을 보며 똑같이 느낍니다. 침묵의 벽을 뚫고 싶어 심장이 뜁니다. 둘만의 외로운 미로에서 길을 찾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찾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자매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보편적입니다. 당신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한 명이 용기 내어 묻고 답을 견딜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집단 무의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정이 끝나가지만 당신의 일은 시작입니다. 영상을 끄고 안전하지만 답답한 환상의 세계로 돌아가 탐정과 피해자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노력도 안 듭니다. 아니면 미지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넘어 현실의 직무를 바꾸고 싶다면, 남들이 두려워하는 깊이를 탐험하고 싶다면, 심리학을 용어가 아닌 살아있는 변형의 마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하세요. 이 채널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남자를 붙잡는 팁은 안 줍니다. 영혼의 건축을 다룹니다. 구독하세요. 클릭이 아니라 선택의 행위로 알림을 누르세요. 깨어남의 신호로 삼으세요. 댓글에 쓰세요.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 첫 선언으로 삼으세요. 그에게 가세요. 테메노스를 만드세요. 질문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가면이 떨어지면 진짜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영혼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진실을 소유하세요. 그러면 운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